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하루 24시간 중 기분이 정말 좋다거나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봤을 때 좋은 기억, 행복한 시간이 다해서 얼마쯤 될까요? 사실 누구나 자신의 연대를 돌아보면 기쁘고 좋은 날보다는 힘들게 고생했던 시절들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어릴 땐 건강하기라도 해서 사소한 고생은 좋은 추억으로 묻어둘 수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병들어 사는 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죠. 현대인의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신경과민증입니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몸과 마음은 연결된 터라 신경과민증은 불면증과 우울증을 시작으로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에 1명씩 자살을 하고 100초에 1명씩 정신 이상을 겪는 게 우리 사회의 이면이죠. 불쾌한 감정은 몸에 있는 칼슘 수치를 낮추는 등 신체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충치나 골절 등 작은 위험에서부터 점점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얼굴의 급격한 노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얼굴이라는 뜻이 영혼 또는 내면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얼굴에 그대로 표가 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만큼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말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행복을 자신의 내면이 아닌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니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행복을 쫓게 되는 거죠. 영국 철학가이자 작가인 조지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 끝없이 고민하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행복은 사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입니다. 즉, 매 순간마다 행복을 발견해 가야 한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조차 과정마다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미녀로 꼽히는 마를린 먼로는 부와 명예 그리고 지성과 외모까지 겸비했지만 인생의 공허함을 느껴 그만 자살하고 말았죠.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걸 다 가진 나폴레옹도 내 평생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도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연봉이 높을수록 건강하지 않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누구보다 건강관리를 잘할 것 같은 의사들조차 매번 수술이라는 긴장된 삶 속에 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투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시장의 불안이나 공포감이 조성되면 생명력을 갉아먹기 시작하죠. 반면에 시청각 장애가 있었던 헬렌 켈러는 삶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과 함께 90세 가까이 장수했습니다. 대체 무슨 차이였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소유와 행복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적 평화를 얻는 동시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자기관리론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만 집중해라. 하루 24시간 중 먹고 자는 시간 빼면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마저 일과 사람에 치여 온갖 근심 걱정을 하는데 탕진하고 말죠.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9%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근심 걱정이 습관이 된 나머지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말하길 사람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자신의 생각이 더해져 큰 상처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확대 해석하고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나머지 과거에 대한 연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의 나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도 온종일 고민만 하느라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는 걱정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즉, 불쑥불쑥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면 걱정의 원인과 그에 따른 최악의 결과를 분석해 보는 건데요. 그런 다음 최악의 결과를 순순히 인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최선책을 마련한 뒤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것이죠. 시험이나 취업 또는 투자나 사업, 심지어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늘 최악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실패 없이 성공만 하려고 하니 애초에 도전 자체를 거부하거나 도둑놈처럼 성공을 날로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패배만 맛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최악이니 다시 도전하든가 차선책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목표를 향해 더욱 열심히 달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과거는 잊고 미래에 대한 목표는 세우되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이를 예방하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면 지루함과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근심 걱정이 올라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걱정은 지루함과 한패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따분한 일도 마치 재미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근심 걱정을 차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가짜 약을 먹어도 환자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충분히 효능을 볼 수 있다는 플라시보 효과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왕 하는 거 기분 좋게 재미있게 하려고 해보세요. 일상의 변화를 줘보는 거죠. 반복되는 일상이라면 일의 순서를 바꿔보든가 퇴근 후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도 좋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중간 커피라도 한잔하며 수다를 떨든가 휘파람이나 콧노래를 부르는 등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을 일부러 해보는 겁니다.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지 말고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도 말고 과거의 연연해서는 더더욱 안 되며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지 순간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근심, 걱정이 올라올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과거의 후회를 다시 끌고 오지도 말고 미래의 걱정을 미리 당겨오지도 마세요. 대신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누려보세요. 둘째,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라. 인생은 마치 라이브 공연과 같습니다. 공연 중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지면 남은 세 줄로 연주를 이어가듯 인생도 역경을 맞이할 때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거나 자신의 단점에 부딪혔을 때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좌절하고 삶을 포기한다는 거죠. 자신이 갖지 못한 걸 상대방과 비교하며 피해망상에 젖게 되어 이는 곧 우울증이나 편집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심하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오는 타인에 대한 분노인 동시에 상대방의 관심과 동정에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이유도 사회에 대한 원망을 품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해서입니다. 이럴 땐 자신의 단점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 타인을 도와주는 쪽으로 집중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를 계몽된 이기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즉,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먼저 인사를 한다든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로 인해 기뻐하게 된다면 그 모습에 행복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채워져 상실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인생의 시련과 역경은 나로 인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즉, 자신에게만 있는 단점이나 현재 인생의 암흑기가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해 인생을 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 그 자체란 겁니다. 그래서 슬퍼할 시간에 뭐라도 해보세요. 엄청난 잠재의식이 발동되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 유명한 그림이나 고전음악은 작가의 가장 힘든 시절, 이혼이나 질병, 자녀의 죽음 또는 경제적 빈곤 등 인생의 암흑기 때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희대의 명작은 고통과 시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이외에도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후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픽사 애니메이션 제작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나온 토이스토리가 초대박이 터져 재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윤여정 배우님 역시 이혼 후 생계에 허덕이다 보니 연기력이 폭발한 탓에 지금의 세계적인 배우가 될 수 있었다고 했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품질 낮은 신레몬이 열렸다면 불평불만만 하며 과수원을 갈아엎을 게 아니라 레몬청을 만들어 팔면 그만입니다. 모든 상황마다 돌파구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을 역이용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가 온 겁니다. 셋째, 틈틈이 자주 쉬어라.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자신의 엄청난 열정과 인내심이 피곤할 때 언제든지 누워 자는 습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최초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운 성공한 사업가 존 록펠러 역시 98세까지 장수하며 사업을 키울 수 있었던 비밀은 오후 30분씩 꼭 낮잠을 자는 습관이라고 했죠. 이렇듯 잠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은 사실 뇌의 피로 독소 때문인데요. 특이한 건 이 피로 독소가 육체적 노동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정신과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걱정과 불안 또는 지루함이나 허무함, 무시당함 등을 느낄 때 피로 독소가 왕성해져 몸은 긴장하게 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동시에 식은땀이 나는 등 몸이 급격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틈틈이 눈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딱히 졸리지 않더라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편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로 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이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데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눈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폭발하는 건 사실 누구나 경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험 보기 10분 전에 잠깐 눈을 붙이면 기억력이 좋아지기도 하며 또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플 때 한바탕 울고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동시에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 졸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럴 때 억지로 잠을 깨려 카페인을 섭취하기보다 5분, 10분만이라도 휴식을 취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영국의 수장 윈스턴 처칠은 점심 후 1시간씩 꼭 낮잠을 잠으로써 피로를 예방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통찰력을 발휘한 동시에 70대가 되어서도 하루 16시간씩 일을 할 수 있었죠.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포함해 일하는 시간보다 휴식 시간이 더 많을 때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는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휴식 때문인 거죠. 또한 미팅 중간중간 농담을 한다거나 업무 중 재밌거리를 제공해주면 성과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행군같이 지루하고 힘든 훈련을 할 때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간식을 먹으면 상대적으로 피로감을 덜 느낄 뿐 아니라 중간중간 자주 쉬어줄수록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주부들조차 똑같은 가사 일을 하더라도 쉬는 시간 틈틈이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입는 등 멋을 부리는 주부들이 그렇지 않은 주부들보다 관절염이 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입니다. 틈틈이 꾸미는 게 재미가 있고 여기서 스스로를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신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을 게으름과 동급 취급하면 안 됩니다. 쉬지 않고 밤새 열심히 하는 척 해봤자 몸을 학대하는 것일 뿐 결과가 썩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딜 가나 앉을 수 있으면 최대한 앉는 쪽으로, 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누울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 보세요. 그 짧은 휴식이 건강뿐만 아니라 엄청난 성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넷째, 기도하기.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기도를 했을 때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고 불면증이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주가 도와준다는 끌어당김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한데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촉발되기 때문이죠. 앞이 막막하고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를 해보세요. 잠재의식이 깨어나고 내면 깊이 숨겨진 힘이 드러나 각성되기 시작합니다. 초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심리학 관점으로 분석해 보면 자신의 사정을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나 정신과 상담을 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정신적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느낄 때, 또는 자신의 말 못할 사정을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을 때 기도를 해보세요.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고 현재 상황을 긍정적, 호전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밤만 되면 초조함이 밀려와 심장이 두근거리고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유술이 말하길, 참나무처럼 버티지 말고 버드나무처럼 휘어져라 라고 했습니다. 예측 불가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들과 협력하고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건데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구부러지지 않으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채 내 자아는 부서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매번 시련이 닥칠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감정의 응어리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서서히 몸과 마음이 망가져 단명하는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웬만하면 그냥 잊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슬픔이 너무 커 감당이 안 되는 상황도 이 또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감정이 상하지 않게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지켜보세요.